자, 여러분들도 김영동처럼 떼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방송 잘 들어보세요. 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만 눌러주시고 끝까지 귀를 쫑긋 세우시고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이TV 빵식입니다. 2024년 4월 총선에는요, 반드시 공천을 주면 안 되는 좌파 두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으로 기생하고 있는 김영동입니다. 이자는요, 윤희숙과는 또 게임이 안 되는 범죄 의혹을 받고 있고 또 갖고 있고 지금도 또 그런 의혹이 또 터져 나왔어요. 윤희숙이 좌파라면 김영동은 극좌파, 위장 우파입니다. 과거 이력 또한 윤희숙하고는 잽시가 안 되는 인물이고요. 제가 김영동 이자가 비서실장에 임명이 되자마자 빨리 교체하지 않으면 한동훈 비대위가 정말 불리한 국면을, 전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8명의 정말 좌파 플러스 간첩의 그 비대위원들 제대로 된 사람으로 바꿔라. 누가 이런 인간들을 추천했는지 빠르게 색출을 해야 된다. 누가 추천한 거죠? 제가 몇 번을 경고했어요. 그런데 그 경고했던 대표적인 인간이 바로 김영동인데 다른 사람 몇 명은 나갔어요. 그런데 김영동은 아직까지 있습니다. 따를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야지만 저들이 움직입니다. 자, 우선 김영동은 한국노총 전 중앙법률원 부원장, 즉 한국노총을 변호했던 인간입니다. 부인은 얼마 전에 귀화했다라는 말도 있는데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중국인으로 살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도 참 황당합니다. 우선 김영동의 장인어른이 중국 공산당 간부였다라는 의혹이 아니라는 말은 절대 못하고 우리 장인어른이 이제 80이 넘어서 공산당원이 아니다 이 정도? 그리고 와이프는 왜 10년이 넘도록 한국으로 귀화하지 않고 중국 국적으로 사느냐 이런 질문에 장인어른이 마음이 아플까봐 김영동 자기가 본인이 와이프에게 중국 사람으로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살라고 했다랍니다. 와이프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등등등. 아무튼 주목해야 될 점은 민노총 간첩단 사건 총책인 이 석건호와 절친이라는 점 말씀드렸죠. 그리고 과거에 간첩 석건호를 동지라고 칭하면서 응원하겠다. 그럼 석건호는 어떤 인간이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민주노총 조직국장으로 북한 공작원 리광진에게 거액의 활동비를 받았고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전개한 혐의로 구속된 고정간첩입니다. 지난해에도 국정원에 어쨌든 수사받고 또 아마 구속됐을 거예요. 자, 북한의 공작원 리광진에게 거액의 활동비라는 건 뭡니까? 이 돈을 받았다는 건 뭐야? 활동비를 북한 공작원에게 김정은이가 준 돈을 대남 고정 간첩 활동을 하라고 준 공작금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고정 간첩과 절친? 더 나가서 동지하면서 응원합니다. 이런 놈이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오른팔격인 비서실장 김형동이라는 겁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본질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김영동이 2020년 국회의원 시절에 재산이 5억 9천만 원이었는데 느닷없이 309%나 3배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김영동처럼 떼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방송 잘 들어보세요. 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만 눌러주시고 끝까지 귀를 쫑긋 세우시고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영동이가 국회의원의 권력을 남용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죠. 일반인 상식으로 봤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거든요. 오래된 판잣집을 구입을 해서 휘황찬란한 정말 대형 3층 옥탑까지 거의 4층짜리 건물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자, 김영동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무려 309%가 넘는 재산을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맹지 아시죠? 저도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 중에 맹지 있습니다. 이 땅 그냥 똥값이에요. 똥값. 사지도 않아요. 뭘 할 수가 없어. 시골의 논밭, 예를 들어 논밭이 일반 대지다. 뭐 집 질 수도 있고 도로변에 붙어있어 건물 올릴 수 있고 되게 비싸요. 예를 들면 강원도 땅이 지금 내가 알아본 시세가 평당 뭐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가 맹지잖아요?
그러면 그거 3만 원, 2만 원 줘도 안 사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땅, 도로가 맞물려 있지 않은, 그러니까 가운데 낑겨 있는 땅.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맹지라고 하면 나대지? 맹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와 근접한 토지와 토지 사이에 끼어갖고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길이 없어. 남의 땅을 거쳐서 들어와야 돼. 예를 들면 그런 토지를 맹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맹지에 판자촌을 짓고 그럴 수 있었는데 요즘은 신축 건물을 지으려면 반드시 도로가 붙어 있어야 돼. 도로가 뭐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다. 남의 땅하고 있다. 중간에 낑겨 있다. 그럼 맹지야. 집을 질 수가 없어. 자, 김영동은 기상천외한 마술을 부립니다. 지어져 있는 오래된 판잣집을 김영동이가 헐값에 거의 그냥 똥값이지. 헐값에 구입을 하고 상식적으로는 절대 말이 안 되는 방법을 통해서 허가를 받았다라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시청자분들을 비롯해서 우리 우파, 우리 국민들, 시민들 상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이라면 이게 가능한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김영동은 도로가 없는 맹지를 구입하고 10개월 만에 없던 도로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김영동이가 그 판잣집 있죠? 구석에 짱 박혀 있는 길도 없어 사람 하나 다닐 수 있는 그런 길. 그런 맹지, 판잣집을 헐값에 김영동이가 산 다음에 느닷없이 10개월 만에 없던 도로가 생겨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도로가 생기니까 3층짜리 호화 건물을 신축을 합니다. 현행 법상 도로가 없는 맹지에는 건물을 신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현재 김영동의 보좌관이었던 신종대라는 분이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겠죠? 김영동의 보좌관이었으니까. 자, 이분이 현재 김영동을 상대로 김영란법 위반을 비롯해 형법상 술해죄 등을 저지른 것이 분명해서 공수처에 고발을 한 상태인데요. 이분이 말씀하시길 김영동 의원에게 당시 그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김영동이 신종대라는 보좌관에게 이런 주옥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말이야, 서류상 맞춰놓으면 문제가 다 해결돼. 이런 개가 했다고 해요. 참고로 김영동의 지역구는 경북 안동이에요. 보통 국회의원들은요, 뭐 꼼수든 지랄이든 간에 그 지역에 출마하기 위해서 최소한 전셋집, 월세집이라도 그 지역에 마련해놓고 주소지를 옮기고 살아요. 그런데 김영동은 그렇게 하지도 않고 이번에 지은 호화주택, 그게 종로에 있나 봐요. 서울 종로. 그리고 일산에도 또 집이 있나 봐요. 요 두 군데 사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지 지역구가 일산입니까? 아니면 종로입니까? 안동이면 안동에 거주를 해야 되는데 요 놈은 주소지만 자신의 부친의 집, 즉 경북 안동으로 옮겨놓고 뭐 일주일에 2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할 정도. 거주하지도 않아. 이지랄하고 자빠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살지도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겨놓고 지 지역구래. 안동 지역구 유권자들은 이 점을 반드시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PPT 화면 등을 준비했으니까 간단하게 좀 보시고 나름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요게 아주 예전에 로드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핸드폰으로도 주소 쳐갖고 뭐 몇 년 전, 10년 전 거, 5년 전 거 막 그 딱 연도를 치면은 로드뷰가 보여요. 예전에 이 문제가 된 요 길입니다. 요 길. 요 폭이 2m 이상이 돼야 되는데 1.35인가? 하여튼 뭐 2m가 안 돼요. 요 사람이 그냥 걸어갈 정도야 그냥. 그리고 길도 굉장히 험해. 이게 옛날 거고 요즘 것도 보시면 요거거든요. 여기 빨간 네모에 친 게 지금 김영동이가 지어놓은 집이에요. 그럼 요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차가 절대 못 들어갑니다. 지금도 못 들어가요. 지금 여기 옆에 건물도 막 짓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로 차를 어떻게 지나다니냐고. 이게 지금 도로로 바뀌었다라는 거야. 이거를 도로로 변경해 줬다라는 거야. 이게 없었으면 그냥 사람만 걸어다니까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차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맹지로 묶여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맹지라도 판잣집을 지을 수 있지만 요즘에 김영동이처럼 저렇게 건물을 신축하려면 반드시 딱 밀접해 있어야 돼. 도로가 붙어 있어야 돼. 그 땅하고. 안 그러면 맹지라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이없게 이렇게 사람 하나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을 도로로 허가해줬다라는 겁니다. 종로구에서. 요게 김영동이 집이거든요. 아까 이제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여기 지금 다 무너져 있어. 여기는 거의 그 절벽이라 달동네식으로 이렇게 산동네식으로 여기 보이다시피 산동네식으로 계단으로 오르고 올라와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차가 절대 못 들어와요. 근데 이게 도로로 허가를 내준 거야.
여기 밑에는 그냥 절벽이야, 절벽. 밑에 또 집이 있고. 이렇게 지어놓은 거야. 판자촌 맹지를 김영동이가 산 다음에 국회의원 시절에 10개월 만에 도로, 아까 그 길이 도로가 돼버린 거야. 이걸 종로구에서 도로로 허가를 해줘, 이걸. 옛날에 개선된 게 아니라 뭐 폭을 넓혔다 그것도 아니고, 이게 이 차가 어떻게 들어가냐고, 여기를. 이게 김영동 집이고. 집을 잘 지어놨으니까 여기 뭐 헬기장을 만들어놨나? 그래서 헬기 타고 여기서 내려서 이 옥탑방으로서 이렇게 기어 들어가나? 그러지 않고서야 일로 차가 어떻게 들어가냐고. 사람도 다니기 위험한데 여기 떨어지면 끝장나요. 일로 차가 어떻게 들어가냐고. 이걸 도로로 내줘갖고 저거를 건물을 짓게끔 허가를 해준 거야. 어떻게? 2011년도 그때 국회의원 할 때 김영동이가 이 판잣집 길도 없는 맹지를 사고 10개월 만에 종로구에서, 이게 국유지래, 국유지. 우리도 아버지 땅 중에 국유지가 있어요.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이건 좀 잘 알지. 일로 차가 들어 다녀야 되는 거야. 이게 1.35m인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기도 힘들어. 이거 봐,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 이게 차 어떻게 들어와? 이게 무슨 도로야? 이거 다 떨어지지. 떨어지나 마나 들어오질 못해. 이렇게 취재진들이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여기 옆에도 건물을 짓고 있는 거야. 쿵딱쿵딱 거리면서. 여기 소장이라는 놈이 전라도 사람이래. 나중에 물어보니까 막 시비를 거는 거야. 와, 막 그렇게. 지가 관리소장이면 관리소장이지. 그러니까 여기를 왜 오냐고. 야, 그러면 여기가 도로인데 씨 허락을 받고 가냐. 네 여기 건물 짓고 있는 전라도 놈, 그 소장놈 말대로 하면은 위험해서 그러지, 그래. 위험하면 그러면 여기 손님들이 김영동 집 들어올 때 여기 도로인데 이 집에 허락 받고, 아니면 네 공사하는데 허락 받고 하이바 빌려 쓰고 들어오냐고, 여기를.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거예요. 조금 이제 요걸 좀 깨끗하게 해놨나봐. 근데 아무튼 차를 못 들어와. 예. 여기를 허물하고 도로로 만들지 않는 이상. 이제 거기 들어오기 전에 입구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네에서부터 걸어 들어와야 돼. 점점 도로폭이 좁아져. 이렇게 달동네로 이렇게 계단으로 여기로 차가 어떻게 올라가? 범퍼카야? 옛날에 무슨 자갈밭도 짠짠짠 그러면서 이렇게 이걸로 막 도덕도덕 올라가야 돼? 일로 가야 돼. 김영동 집 가려면. 일로 차가 어떻게 지나가? 그래서 이렇게 또 꾸역꾸역 산동네로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요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게 김영동 집이 여기 입구에서 아까 이렇게 보는 거지.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여기 이렇게 들어오면 김영동 집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들어오면 김영동 집이 있어. 그러니까 이 뒤에 길이 없어. 아까 그런 식으로 달동네식으로 계단으로 올라와서 좁은 길로 올라와서 이렇게 와야지만 여긴데 길이 없으니까 이게 국유지로 돼갖고 나라 땅이야, 쉽게 얘기하면. 우리도 지금 몇백 평을 나라 땅으로 도로 인접돼 있는 데를 국유지로 대부로 해서 쓰거든요. 1년에 한 10만 원도 안 해. 그래서 나라 땅을 대부해서 빌렸어요. 그래서 맹지가 아닌 거야.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려면 이 땅을 사든지 해서 도로를 지네들이 만들어야 돼. 차가 들어올 수 있게끔. 그래서 허가를 받고 집을 지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김영동은 허가 나기 전에 헐값으로 맹지를 사. 이 땅을, 이쪽에 있는 부지를 사. 판잣집을 사고, 그러니까 처음에 있던 이걸 봐야겠구나. 여기에 판잣집을 사. 여기 이제 아까 그 맹지 땅이 맹지거든요? 그 판잣집 있는 집? 땅을 사. 완전 헐값에. 똥값이지. 맹지니까 아무것도 집도 못 짓는 집이니까. 느닷없이 10개월 만에 여기 이 걸어다니는 이 길이, 차도 못 다니는 길이 도로로 허가가 나요. 그래서 여기다 김영동이 건축 허가를 받고 집을 지어서 309%의 막대한 부당 이익을 챙겼다라는 의혹입니다. 이런 식으로 종로구에서 매수 사유, 소유 토지, 맹지를 건물 신축을 위한 국유지 땅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거를 매입한다. 이렇게 갖고 종로구에서 허가를 내줘요.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게 그 땅을 사서 뭐 도로를 만들든지,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게 도로니까 허가 좀 내주세요. 그럼 이제 구청이나 관할 그쪽 그 관공서에 나와서 이 정도면 되네요. 도로폭도 2m 넓고 차가 다니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신축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김영동은 그냥 맹지를 헐값에 사서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10개월 만에 종로구에서 아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 걸어다니기도 위험한 차는 당연히 못 들어가고, 그거를 도로로 허가를 내줘서 집을 지어서 막대한 309%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그래서 김영동 보좌관이었던 그런 분이 지금 김영란법 및 등등등 혐의로 김영동을 공수처에 고발했다는 겁니다. 고위공직자, 그러니까 공수처에 고발하겠죠. 타임라인을 보면 이런 식으로 2011년 2월 1일 토지를 헐값에 맹지를 판잣집을 김영동이 구입을 해서, 그러면 신축이 안 되지 이때는.
근데 느닷없이 10개월 만에 종로구청에서 맹지에서 건물을 질 수 있는, 건물 신축을 할 수 있는 주택용지로, 맹지에서 주택용지로 바뀌어. 땅값이 얼마나 오르겠어요. 그리고 토지 앞, 맹지 앞에 그 대지, 국유지 땅 있죠. 나라 땅. 사람 걸어 다닐 수 있는 땅. 그거를 도로로 변경을 해줘. 종로구에서. 그리고 집을 지은 거지. 그래서 옥탑방을 포함한 4층 규모의 대형 건물을 김영동이가 이렇게 지은 거야. 이런 짓거리를 했고, 자,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뭐 지적도 같은 건데, 여기가 김영동이 산 땅이에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길이 없어. 이렇게 길이 있지. 그럼 이런 땅들은 이제 뭐 집을 질 수 있으니까 집을 지었겠죠. 여기가 지금 문제의 땅이야. 여기 땅이 국유지인데 여기가 도로가 아니란 말이야. 여기서 도로가 끊긴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처박혀 있잖아, 이 땅이. 이게 맹지란 말이야. 신축 건물을 질 수가 없어. 여기에 예전에 수십 년 전에 이제 판잣집 하나 지어져 있는 거. 지금 법이 바뀌어갖고 신축 건물을 질 수가 없죠. 맹지는 도로가 없는 거. 그러니까 여기를 연결을 해야지만 집을 질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정상적이면 매입을 해서 정상적인 허가를 받고 도로를 만들어서 이게 도로가 있으니까 우리 집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허가 좀 내주세요. 그래서 집을 지어야지만 정상적인 건데 김영동은 헐값에 이 판자촌 집을 사가지고 이 땅을 사지도 않고 종로에서 허가를 내줘. 그래서 집을 지어서 막대한 부당 이익을 챙겼다라는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이 돼 있다. 자, 이런 각종 의혹 플러스 이런 놈을 뽑아줘야 돼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보좌관이니까 뽑아줘야 돼? 이런 놈 뽑아갖고 한석 얻으면 뭐 할 건데요? 이놈들 배부르게 한국노총 빨리 또 공작하고 지금이야 국민거리지만 이런 놈 뽑아줘갖고 또 아가리에다가 세금 쳐넣어주려고요? 그러니까 빨리 다른 사람을 바꿔서 이 사람보다 훨씬 우파적인 사람, 정상적인 사람 아가리에다가 세금 쳐넣어주고 그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확률적으로 이런 간첩 놈들하고 내통하는 좌파, 극좌파 놈들보다는 훨씬 우파 진영에서 봤을 때는 낫지 않습니까? 그거 하자라는 거야. 근데 뭐가 문제라서 또 이제 뻔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이니까 빨리 뭐든지 그냥 뽑아줘야 돼. 이 빵식이 또 위장 오판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거예요. 할라 마세요. 나는 귓구멍에 뭐 박아놨으니까 안 들려 그런 소리는. 그래서 빨리 바꿔야 된다. 도대체 여러분들은 우파예요? 여러분들이 간첩이야? 좌파야? 극좌파야? 아니 뭐 민주노총 뭐 간부야? 왜 저런 것들을 싸고 도는 거야? 저런 놈 뽑아줘서 뭐 하게 나중에? 저런 놈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뭐 할 건데? 간첩질이나 하지.